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부총장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진구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중구의 의원으로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한 후 4개월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보고 들으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0일 때 한지원 의원님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염려와 걱정을 함께 담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단체의 공무원 입장이만큼은 반드시 우리 중국민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도 공개 채용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의원님 한 분 마음이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말하고 있는 우리 구로 본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위한 어떠한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채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중구청에서의 직접 일자 채용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소통을 하다 보면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고 책임감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 시회에서 의원님의 5분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법적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특히 최근 중구 체육계에서는 중구민이 아닌 해직 공무원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우리 중구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니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체육계에 구비를 포함한 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그 책임과 권한과 함께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녹여내도록 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고 일자리에 있어만큼은 우리 중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더라도 모든 정책적인 결정 권한까지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는 계약 조건에 중국민을 우선 채용할 것과 그리고 공개 채용할 것을 명시하고 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동백나무 꽃이 피었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백은 겨울철 눈 속에서 피어나는 붉은 꽃이고 또한 우리 중구의 꽃이기도 합니다. 이 동백은 과거에 폴리식 때 대나무와 함께 자기 항아리에 꽂아 부부가 함께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동백은 3번에 걸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무에서 피고 한 번은 떨어져서 하루 지나가면 확 핍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내 마음 가슴속에 꽃이 핀다고 해서 동백은 3번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독립된 기관이지만 주민으로서 나오는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의 동일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해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리 의장님과 김용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국민 화합에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봄마무리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2023년 봄날, 오늘 저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오랜 세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열악한 교통 여건과 주거 환경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삼복도로 지역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삼복도로에서 삼복은 산허리를 뜻합니다. 망향로에는 우리 중구 삼복도로의 허리이고 이 지역 일대 경사지를 개발하면서 맨 위쪽에 자리한 도로가 삼복도로입니다. 1964년 10월 당시 산동네로 불리던 지역을 연결한 첫 번째 삼복도로가 대청동 메리널 병원에서부터 동구 철량동 입구까지 1820m 구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망향로 삼복도로를 기점으로 아래 구역은 1972년 노면 이하로 도로 제한 지구 결정, 보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망향로 위쪽 지역은 1993년에 각 15m, 21m의 고도 제한 지구로 결정된 이후 도시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중구는 노면 이하 15m, 21m 고도 제한이라는 이름의 유리 천장을 머리에 띠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재산권 침해, 지역 불균형, 상대적 박탈감만을 안겨온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삼복도로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의 논란거리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중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시시각각 변화 중입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고도 제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삼복도로 지역 주민들 의견과 의사가 우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중구와 동구 지역 일대는 북한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삼복도로 일원이 지금처럼 고도지구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고인물처럼 멈춰버리고 쇠락해가는 원도심 중구 개발을 위한 절체절명의 논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작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금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께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동구 서구에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부산 세계박람회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북한 재개발 사업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북한을 바라보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삼복도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역을 수행하는 중에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안심이 들기도 합니다. 외지인들에게 삼복도로는 경사가 가파른 이탈지의 특이한 주택구조, 오랜 기간 겹겹이 쌓인 지역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아찔한 도로구조 등의 관광 포인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북한, 남항의 경관은 다른 어떤 휘황찬란한 건축물이 주는 감흥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고도지구로 관리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과연 경관보호라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삼복도로 이런 고도 제한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작년에
가로구역불 건축물 최고 높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상업지역 내 건축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가 상향되었습니다만 부산시의 컴팩트 도시나 북한시대에 어우러지는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그 결과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중구 개발의 큰 걸림돌이었던 보도 제한과 건축물 높이 규제의 두 가지 규제가 해결되도록 의회도 함께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구 발전과 지방 정치 혁신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기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주인되는 행정에 연을 노력하시는 최진봉 부총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이 낡은 벽돌과 갈라진 시멘트는 어디선가 날아온 풀씨와 이끼의 집이 되고 빛바래고 작아진 저 플라스틱마저 은은한 색감으로 깊어지고 있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박노의 시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낡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 깊어지고 있는 우리 중구를 정말 자비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 역으로 말해보자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9년 3월 대청동 주민들의 건강 복지라는 오랜 염원과 희망을 갖고 우리 중구청 역시 첫 불입모욕시설 건립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청행복당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리모델링 계획은 신축으로 변경되고 시설은 5층 규모에서 3층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공사 비용은 평당 약 700만 원에서 약 1,3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철거와 건물 시공까지는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건물 옥상 공간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 쉼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수와 협의를 하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옥상에 자리 잡은 것은 공기열 히트펌프 4대로 주민들은 오히려 더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차례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조성된 건물인 만큼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옥상 공간 활용이 불가한 데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방부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담당자, 대장, 과장, 국장까지 직원들은 계속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각자 자리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대청동 주민들은 흥기를 갖고 있었고 우리 의회 역시 여러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구의 첫 번째 구립모욕시설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부평동 주민센터 신축, 중구 노인회관 건립, 중구 단우리 복지관 회관 조성, 강곡로 분수광장 조성, 중구 작은 음악동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 한 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26년 역사의 국민소화제 할명수, 73년 역사의 칠성자이다, 52년째 트렌디한 스낵 체육관 등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이어가며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들로 결정적으로 다른 한 끗이 무엇인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그 뒤를 따르는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집념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인 만큼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을 담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용역을 수용할 때도 그 금액의 가치만큼 그들의 전문 지식을 우리가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도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성큼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